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뉴스 매거진 김용민입니다. 그제 김용민 트위터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국회의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나다 순에 의해 문희상, 박병석, 이석현, 정세균 의원 중에 국회의장감으로 적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종 1, 2위로 선두는 힐러리로 통하는 이석현 현 국회 부의장인데 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35%의 정세균 의원이었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이석현 부의장이 지난번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제1당이 되면 국회의장이 돼서 테러방지법 폐지 법안 직권상정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죠 라고 의견 남기셨고요. 야성의 카리스마 이석현이 국회의장이 돼야 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장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기준으로 설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남 진주 사전투표 부정 의혹 속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몰표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수곡면에 대해서 재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주시 수곡면 사전투표함 개표 때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명성면, 그러니까 다른 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함께 분류됐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진상을 당장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선관위의 해명은 실수, 착오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봉인이 풀린 사전투표함도 발견됐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제도적 보루가 선거인데 이걸 대충 얼렁뚱땅 처리하는 게 일상인 선관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해명을 적당하게 믿고 넘어간다면 선관위만 좋아할 일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가리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들과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조조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산업의 체질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갖다가 하기를 기대합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스마트폰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같은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얼마 안 앞두고 어버이 게이트가 표면화될 조짐입니다.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지지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집회 지시를 내린 인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의 모 행정관을 지목했습니다.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 기저가 제품의 유해성을 연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실험보고서 말고도 자기 회사에 불리한 실험보고서 한두 건을 더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국위원회를 열지 않고 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을 맡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관장하겠다던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에
황영철, 김영우 등 쇄신파 의원들과 회동을 가진 후 전국위원회 소집을 포기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의 말입니다. 당선자 총회를 즉각 소집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내대표를 뽑아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9월부터 넉 달 동안 1억 2천만 원을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보냈다는 JT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고발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을 상대로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버이연합은 청와대가 시위를 뒤에서 종용했다 이렇게 밝혀서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JTBC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한 개신교 선교재단의 계좌를 지목했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차명계좌가 맞다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소상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정경련이 차명계좌임을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경련이 어떤 그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도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측에도 동일한 법 적용이 혹시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버이연합 쪽에서도 본인들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융실명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자에게 26표 차이로 패배한 국민의당 문병호 전 후보가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득표율 3위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야권 단일화 후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에 큰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해당 지역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의 말입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법원은 보수 단일 후보 표현과 관련 부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체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이를 쓰는 것은 허위 표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안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 인천에서 벌어진 더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 단일 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법인 허위 표시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70%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 선관위원장은 문병호 후보와 정유섭 후보 양쪽 개표 참관인 대표를 불러 표 차이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텐데 재검표를 수용하겠느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 참관인들은 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검표를 수용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 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과 선거 공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측이 개표 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고 개표 과정에 의문이 남는다는 것은 개표 공정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거 소송으로 인해서 선관위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 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과거 창조한국당의 당선 무효 소송을 맡았던 박오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야 상대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라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26표 이상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야권 단일화 후보 표현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 이후에 사용하지 말라고 제재한 만큼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검표를 통해서 문병호 전 후보가 26표를 만회하면 모를까 다른 방식으로 무효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당선인 대회를 열고 살아남은 의원들과 예비 의원들을 축하하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그런데 호남의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된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을 지역구로 한 이계호 의원. 끝내 눈물을 떨궜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 전남 유일한 생존자 이계호입니다. 인사받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들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 다 잃고 혼자 왔습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야권의 신장 광주 전남 찾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꼽은 사심공천 5인방.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 박영선 의원,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이철희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김원태 전 공천관리위원으로 풀이됩니다.
그중 한 명인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에게 당신 사심공천 5인방이라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정장선 단장은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심공천 5인방의 한 분으로 지금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체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장선 의원께서 여기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자, 총선이 끝났고 정청래 의원이 사심공천 책임자를 문제 제기하는 거 이 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개인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도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별로 개인이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청래 의원 같은 더컷 유세단 단장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공천 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선거 지원을 했고 하지만 자신이 공천 배제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사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그 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예.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권을 향해 무한 도전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권을 향해 무한 도전을 하는 환 인사드립니다. 야, 이 새끼야, 따라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멘트야. 이건 두 분 힘내십시오. 무환 도전이 되겠네요. 나하고 저 새끼하고 엮지 마라. 나는 누구 덕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협력과 연대는 했을지언정
복종과 굴욕은 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다.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이다. 예, 그럼 나는 야, 이 새끼야, 너는 그럼 복종과 굴욕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단 얘기냐? 너 이 새끼 총선 때 이런 말 했지? 각하가 대구에 선물을 가져오신다. 내가 가는 선거사무소는 진박, 즉 진박근혜 후보 인증이다. 이 지랄을 떨었잖아, 이 새끼야.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여당 후보한테 표를 주는 이유가 뭐야? 힘 있는 분과 가까운 후보에게 서울 가서 지역의 이익을 잘 대변해달라. 그 뜻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게 뭐가 죄야? 앞으로 누나가 대통령 그만두고 이 형이 대통령이 되면 환아, 너 어쩌려고 하냐? 형은 환희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새끼야, 그때 가서 놀아줘 해봐야 소용없어, 이 새끼야. 무가 대통령이 된다. 과연 그게 말처럼 쉬울까? 대한민국 대선 앞으로 1년 하고도 반이나 남았어. 그리고 말이야,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나? 당신의 정치적 아버지인 YS의 아들, 그러면 당신의 정치적 형제겠구만. 김현철이가 당신 끝났대. 야, 김현철이가 뭔데? 김현철 가수지. 무가 몰락하고 있네. 그 무의 몰락 대표곡 몰라?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다음에 컷오프야, 컷오프. 물론 컷오프 전에 공천 신청이나 할란가 모르겠지만 자원외교 비리, 경제망친 책임. 야, 환아, 좋은 시절 곧 땡이다. 닥치지 못해. 자, 퀴즈 푸셔야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극우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탈북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벌여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극우 보수 성향 단체 하면 바로 어버이연합을 들 수 있겠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경련에 관한 것인데요. 전경련과 무관하지 않은 신문이 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이고 SK텔레콤, 제일모직 등 명실공히 전경련 회원사들이 대주주인 신문. 이 신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 아십니까? 예, 당연하지. 내가 여기 논설위원으로 있었어. 허허허허, 환이 이 새끼 언론인 출신이야? 당신이 가방 못지할 때 나는 유학생으로, 또 언론인으로, 또 공직자로 주체적인 삶을 살았어. 근데 나보고 복종과 굴욕? 닥치라고. 근데 그 신문은 거의 그 재벌의 나팔수여서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말씀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 닥치라고. 정답이나 받아. 네, 정답은요? 조국일보. 조국일보란 신문은 없죠. 영화에나 있었고요. 하긴 노동자 짓밟고 권력자 두둔하고 그런 거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조국일보 말도 안 되지. 그 신문 논설 주간을 재벌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이 만나 죽이나 하겠어? 메이저 신문도 아닌데. 경제지 중에서는 메이저야. 환희가 있었던 경제신문사 이름 내가 잘 알지. 자, 정답 가자. 네, 정답은요? 폭망경제신문. 폭망경제신문? 그런 게 있습니까? 환희 저 새끼는 가는 곳마다 다 망하게 하잖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원외교로 수십조 말아먹었지.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부채로 나라 경제 말아먹었지. 아마 경제신문사에 있었을 때도 그랬을 기라. 그래서 폭망경제신문 맞지 않나? 닥쳐! 환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넌 그래도 망하기 전에 나왔잖아. 그럼 나 책임 없어요. 그렇게 손절매해도 돼, 이 새끼야. 내년 가기 전에 경쟁하고 있는 대선주자를 하나 둘씩 다 실려나가게 하는 경쟁 대선주자 킬러인 당신부터 손절매해야겠어. 세계 최초의 마약장인 대통령. 이건 곤란하잖아. 닥쳐, 이 새끼, 죽으려고. 자, 오늘도 여러분이 정답 맞히셔야겠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망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만든 책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몰락, 필연일 시대도 우리가 한번 대비해보자,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개혁 재벌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이 책을 썼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이 책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추첨해서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자 희망의 세상님, 정답 구덕운동장 맞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40대 중반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선거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야당이 빨갱이 취급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대학에서 선배와 친구들이 운동할 때도 남의 일인 양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출퇴근 때에 시간 죽이기 용으로 듣던 팟캐스트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2번과 4번을 찍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선거를 하게 된 제가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희망의 세상님, 너무너무나 반가운 청취자시네요. 자, 다음 당첨자는 트위티님입니다. 정답은 구덕운동장 맞히셨고요.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싫어서 야당을 지지하고 주위 분들에게 야당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어느 누가 봐도 현 정권의 심판이었습니다. 더불어 제 고향 부산에서의 성과는 눈물나게 고맙기도 하거니와 역시 부마 민주화 운동의 도시 부산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됐습니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라는 비민주적인 단어가 흘러나오는 것을 제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지지한 것은 아니죠. 무능한 정권 제발 심판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같은 시민들 정치 환멸 그만 느끼고 마음 편히 소소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투표장으로 갔고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야당 지도부의 독선과 오만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야당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제 주위에서는 봐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 하는 거 다 똑같지 뭐,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까요. 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선자 대회를 가진 모양이죠? 네네네. 어제 오전 이제 국회에서 당선자 대회를 열었는데요. 예. 123명 중에 102명의 지역구와 비례 당선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워낙 이제 많이 모였다 보니까 1인당 이제 10초씩 이제 당선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이제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경제 살리기 그리고 말조심 뭐 이런 정권 교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김영주 서울 영등포갑 3선이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당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 1년만 하고 싶은 이야기 참고 민생 챙기는 데 주력해서 경제 회복시키면 정권 교체 참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오제세 충북 청주 4선이죠. 19대 국회에서 우리끼리 많이 싸웠는데 20대 국회에서는 그러지 말자. 개인 플레이 개파다 버리고 집권할 때까지는 당을 위해 좀 자기를 죽여달라 뭐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지에서 이제 험지도 아닌 사지에서 그 살아온 분들이 이제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서울 강남을의 전현희 당선자는 예. 아무도 믿지 않은 강남 사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경기 파주의 박정 당선자는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는 60년 만에 집권당 사무총장을 꺾고 당선됐다. 황진아 의원을 눌렀죠. 예. 예.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남의 그 이계호 의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의 유일한 생존자다. 네,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 다 잃고 혼자 왔다. 반드시 야권의 심장인 광주 전남을 잡겠다. 그래서 흐느껴서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김정우 당선자, 경기 군포갑에 이분은 그 아버지께서 5번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출마를 한 거였는데 그 아버지가 꾼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통일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 아버지 김철배 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상임고문이 그 현장에 오셨대요. 아하. 예,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예. 박수를 쳐주고 같이 박수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청주에서 그 당선된 도종환 의원, 시인이시죠. 예. 이분은 13일엔 기뻤고 14, 15일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16일에는 안산에 가서 2시간 동안 날바닥에 앉아서 매를 맞아야 하는데 비를 맞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분노하고 슬퍼하는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 수원의 박광원 의원은 정권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면 정권 교체 안 하는 게 낫다.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노원을의 이제 삼선 우건식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예. 네, 우리 사회의 힘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은 6kg이 빠졌다. 몸무게가 국민검사 안대히 꺾었다. 일하면서 싸우고 예. 민심 파탄낸 박근혜 정권의 어부질이 가지 않도록 야권의 결속을 위해서 뼛속까지 민주당원으로서 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동작갑의 이제 그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는 상황이 조금 유리하다고 교만해하지 않겠다.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겠다. 대선을 위해서 저를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표창원 그 당선자의 말도 재밌었습니다. 예. 일부 의혹을 제가 해명을 하겠다. 예. 나는 저는 뽀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도 잘한다. 예. 경찰관 때, 교수 때 일도 잘했다. 예. 앞으로도 타고난 팀 플레이어로서 저보다는 당을 위해서, 당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간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주관적인 잣대긴 합니다만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당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쪽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 야당 계열이 많이 장성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정말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욱 또 기대가 되고 말이죠. 또 제1당이니까 뭐 임시적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이 만들어준 일당 아닙니까? 하여간 그렇죠. 네.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또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19대 낙선자로서 가져봅니다. 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전남 순천에서 당선이 됐는데 말이죠. 이번에 전당대회 나갈 모양이죠?
전당대회에 자기가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죠. 예. 자, 지금 뭐 친박 쪽에서는 최경환 의원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좀 정리가 되고 무슨 친박과 비박 간의 무슨 역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예.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친박 쪽에서도 그 서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이정현 의원 정도면은 좀 낮은 서열이고 대통령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친박의 그 상징성, 대표성을 또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건데 글쎄요, 뭐 저 홍보 수석을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이정현 수석은 최경환 의원에 비하면은 뭐 많이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저 개인적인 인연이나 좀 헌신적인 그 노력 뭐 이런 거를 따지면은 최경환 의원보다는 사실 이정현 의원이 훨씬 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고 봐야죠. 네. 어찌 보면 예, 원조 친박을 따지면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굴러 들어온 사람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 예, 그렇게 된 사람이고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 출신이면서 어쨌든 새누리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당직 생활을 했고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한 사람이니까요. 충성심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인연이나 이런 걸 보면 최경환 의원보다는 훨씬 더 두텁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대통령과의 관계는. 제가 잘못 네. 알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래 알면 알수록 배신자로 찍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런데 그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말로 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국민에 대한 충성도와 뭐 동격이 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니까 그 평가는 또 달리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여간 이정현 의원 인터뷰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20대 국회를 이끌 사람들 해서 뭐 정세균, 박지원 뭐 이런 의원, 중진 의원들 했고요. 어제자는 박지원 의원이었죠? 그렇죠. 예, 오늘자로 이제 이정현 의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 승리 뒤에 얻을 각자의 전리품에 눈이 어두웠다. 곳곳에서 오만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털끝만큼도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게 결정적 패인이다. 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굳이 필요하다면, 예. 당연히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도 과감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굳이 필요하다면? 예, 당연히 필요하다면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인적 쇄신과 국정 쇄신이 필요한데, 굳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일단은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혹시 다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면, 굳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예. 이렇게 장치를 하나 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씁쓸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친박 책임론이 나오는데, 정말 뼛속까지 친박으로서 좀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를 맡는 게 그게 옳은 거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나는 친박으로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총선 기간 내내 당대표가 돼서 새누리당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화석처럼, 정무라처럼 굳은 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꾸겠다. 내가 친박이라는 것을 내세웠다면 내가 어떻게 호남에서 당선됐겠냐. 자기를 그런 그 친박이라는 틀에 가두려는 시각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예.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의 전대 출마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우리 피박 퀴즈의 환의 그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 저희 아주 직격 물어봤는데, 예. 답은 이랬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미묘한 말하고 싶지 않다.
관계인가요? 두 사람이? 일단 이정현 의원이 뭐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면 최경환 의원의 어떤 그 진박 투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새누리당 선거 참패에 뭐 여러 가지 뭐 공신이 있겠지만 뭐 이한구, 최경환 뭐 다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최경환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답이라고 봐야겠죠. 친박계 내부도 미묘하게 스펙트럼들이 갈라지고 있는 양상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어찌 보면 자기 총선 지역구에서 이제 열심히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로 들어간 다음에 계속 지역 활동을 한 거고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없었잖아요. 청와대 홍보수석한 이후에, 그러니까 집권 초기 이후에는 중앙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어떤 새누리당의 패배나 어떤 난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조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뭐 상황으로 봐서도 이제 뭐 수긍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박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오히려 표를 깎아먹은 최경환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이런 친박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 원망,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차별화 이런 거를 꾀하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간 이정현 의원 나를 친박으로 규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여간 그 그림자를 벗어 던지려면은 뭔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조건 그러니까 이 한계를 드러난 게 전 이 인터뷰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딱 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7자인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이 없이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 대통령에 대한 직언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버리니까 역시 친박의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각 당 이제 20대 국회 새로운 진용을 짜게 됐는데 각 당의 경제 브레인이 누구인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어제 경향신문을 보니까 재윤경, 최이배 두 사람에게 기대를 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말이죠. 이제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20대 국회에는 경제 살리기가 상당히 큰 화두가 될 것이고요. 각 당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일단은 그 비례대표로 입성한 최운열 당선자가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을 이끌면서 경제 정책의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요. 이분 계속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을 계속 가다듬고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윤경 당선자 이분 이제 재무 전문가입니다. 그 금융 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인 에듀머니를 창업해서 서민금융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했고, 최근에는 그 주빌리 은행을 설립해서요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재윤경 대표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총선 직전에 마련한 PT쇼에서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로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 추심이 얼마나 사람을 멍들게 하고 자본주의의 악마 같은 존재인지 그것을 매우 신랄하게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셨고, 그런 사람을 잡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채권 추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강하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이배 당선자가 돋보이는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고요. 20여 년간
경제개혁연대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 재벌개혁 문제에 천착을 했고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을 매우 연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예. 지금 경제부처에서는 최입의 당선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방계에서 그 김종대 당선자의 그 긴장하는 것처럼 예. 경제금융기관에서는 최입의 당선자한테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종석 이분이 또 비례대표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경제정책의 그 주도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 경영대 교수고요. 그 새누리당 공약본부장을 맡아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 공약도 이제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멀박이죠. 박근혜와 멀어진 멀박이었는데도 당당하게 공천받고 3선에 오른 이해훈 전 최고위원, 네, 이분도 KDI 이제 교수 연구원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래도 경제 민주화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좀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재벌 개혁 이건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고요. 이 재벌 개혁이 그 미진하니까 뭐 갑질의 횡포 이런 것들이 크게 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질 횡포 이런 네. 것들이 크게 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총선에 반영된 민의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 사회 이른바 1%층의 이런 과도하게 집중된 자본 또 권력 이 체계를 뒤바꾸라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야당들이 잘 수렴할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 낮춘 법인세 그거부터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의지가 있나요? 야 2당이요? 의지가 있죠. 예, 의지가 야 2당은 있다고 보고요. 예. 일단 지금은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 3당,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원활한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야 2당이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태규 기자와 함께 정치 한 건에서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 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 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래저래 참 롯데마트 예. 이거 또 다른 이슈가 생겼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행복사원 이혜경 씨.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행복사원은 뭡니까? 행복사원은요, 이게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중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있는 제도이거든요. 기간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비정규직의 그렇죠. 이 속성, 성격인데 이 중규직은 기간이 없는 그런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 입사를 하게 되면 정규직들과 마찬가지로 쭉 회사를 다닐 수는 있는데 서우는 비정규직이랑 거의 똑같은. 예, 그래서 착취를 당하게 하는 이런 걸 이제 중규직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또 롯데는 이 중규직 이름을 행복사원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참, 이름도 참 기만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하도록 강요를 외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계약 직원인 이 이혜경 씨가 행복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롯데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롯데마트의 울산 진장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노동조합 울산 진장점 지부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민주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지부장.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실제로 작년 10월에요. 진장점의 노조를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12일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해고 통지를 받은 내용은 뭐냐면 마트의 물건을 마음대로 할인해서 직접 구매를 했다. 이게 이제 회사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그 마트에 있는 직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마트에서요. 그런데 롯데마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혜경 지부장이 자기 멋대로 그 마트에서 물건을 할인을 해서 자기가 직접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구매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 보니까 34건이나 할인 구매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2차례에 걸친 징계 심의를 진행했고 결국은 이제 해고 통지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혜경 씨가 주도를 해서 진장점의 노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장점 노조가 부당한 연장수당 제도에 대한 개선, 이걸 이제 진장점에 요구를 하죠. 이걸 왜 요구를 했냐면 이 진장점 같은 경우는 이랬다고 해요. 이제 오후 4시에 퇴근인 사람이 있는데 4시 40분까지 추가 노동을 하면 40분어치 노동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1시간 단위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의 연장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시간이 넘는 연장 근무를 하면 돈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 관리자가 와서 다른 날 일찍 퇴근하세요 이러고서 수당을 안 주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 말고도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진장전 같은 경우는 박스를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이요. 예. 이제 커터칼도 필요하고 또 그 매장 곳곳에 온도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임펜이 필요하고 또 작업에 사용하는 목장갑 이런 게 필요를 한데 이걸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다 마트 측에서 그 비품을 제공을 안 하니까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이걸 다 샀다고 하죠. 예. 가끔 가다가 이제 마트가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무장갑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 없는 비품을 나눠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휴게실이 있는데 30분 동안 이제 마트 노동자들한테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가보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덜덜 떨다가 나오는 휴게실이 있었다고 해요. 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진장점 노조가 결성이 됐고 그래서 그 이 노조가 결성이 되자마자 실제로 연장근무 수당 문제는 싹 해결이 됐습니다. 노조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니 이게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뭐 할 수가 없죠. 회사 측에서도요. 예. 이제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싫었던 겁니다. 이게 싫어서 결국은 이혜경 지부장을 결국은 12일에 해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34건의 할인 구매가 확인됐다. 마치 이제 비리범처럼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비리냐? 전혀 아닙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보면은요. 마트 노동자들이 야채나 과일 같은 걸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사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딸기, 야채 이런 걸 이 최저임금 주고 착취하고 이런 마트에서 직원들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절대 싸게 안 팔죠. 이 마트 직원들이 싸게 사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일 팔아야 되는 야채, 과일 이게 이제 점포문을 딱 닫고 나면 이건 다음날 못 파는 겁니다. 그렇죠. 못 파는 거니까 이거는 버리거나 반품을 해도 제 가격을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을 예. 야 니들 싸게 가져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썩은 건데 뭐 먹을 수는 있으니까 하고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인 가격으로 찍고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할인 가격으로 사가는 게 아니고요. 예. 대부분 야채, 과일, 당일 판매가 안 된 것들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혜경 씨도 기억을 하는 게 이 34건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딸기는 실장한테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받아 나간 거고 마늘은 썩어서 버려야 하는 상품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간 걸 무슨 비리사범처럼 싸게 사갔다고 이렇게 파헤치고 이 사람을 해고를 한 건 결국은 노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가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은요. 쇼핑을 하다 보면 마트 같은 곳에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화가 나도 마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께는 절대 진상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 여기 분들이 정말로 불쌍한 열악한 노동자들입니다. 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트 노동자들의 그 투쟁을 다룬 영화고요. 예. 송곳이라는 만화도 있죠. 그리고 이건 그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었고요. 예. 근데 이게 다 마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인데요. 왜 마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게 많이 나오냐면은요. 여기 착취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노동자 탄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근데 이게 특히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마트라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재벌들이 의외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직접 착취하고 현장에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최저임금급의 최하층 노동자들과의 충돌을 굉장히 피하려고 하죠. 이게 왜냐하면 너무 착취가 심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직접 착취한다. 아우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최저임금형 착취를 전부 2차 합청,
하청업체한테 다 떠넘기죠. 예. 그리고 자기들은 고상하게 우리는 그런 착취는 안 해요. 이런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예. 그렇죠. 예,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렇게 고상한 척으로 해결이 안 되는 유일한 곳이 재벌 유통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트는 재벌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트 운영을 2차 하청업체한테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네들 성정상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적정한 임금을 주고 복지 처우를 제공을 하고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재벌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민낯, 이 악랄한 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마트 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인정사정 없고 잔인하고 노동자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재벌의 맨 얼굴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예.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얼핏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3년에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신세계에서 이마트라는 법인이 분리가 된 이후에 이마트 노동자들이 2004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예. 이제 이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노조 설립 저지 전담팀, 이 팀 이름이 기업문화팀이라는 팀입니다. 예, 이런 팀을 구성을 했는데 예. 이 산하에 개별 팀들이 있는데 이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개별 팀들이요. 실체 파악조, 현장 대응조, 뭐 요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예. 체증조, 미행조도 있습니다. 미행조, 예. 오. 연담조, 예. 자폭조도 있습니다. 자폭조. 허허. 아니 마트에 미행조가 왜 있고 자폭조가 왜 있습니까? 무슨 IS 테러 조직도 아니고요. 근데 이걸 신세계가 만든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게 이제 점포별로 내려가면 점포별로 그 노조 설립 저지 조직이 또 있는데요. 예. 팀 이름이 해바라기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팀 밑에 씨앗조, 이건 이제 노조 실체를 파악하는 그 담당이랍니다. 예. 울타리조,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담당인데 이제 집회 시위하면 울타리를 치겠다는 뜻인가 보죠. 예. 장명 센스들이 참 대단합니다. 또 참신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노조 홍보물을 수거하는 팀, 제초조였습니다. 제초조. 예. 한국 1위 유통업체가 노조가 뿌린 홍보물을 삐라 수거하듯이 수거하는데 이 팀 이름이 잡초 제거하는 제초조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 그 노출된 문건을 보면 노조를 와해하는 이 방법이 쭉 드러나 있는데요. 노조원이 1인 시위를 하면 집단으로 따돌린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인격 모독과 관련한 입소문을 낸다. 주동자의 주변 인물 및 히스토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이마트가 도입한 첨단 노조 관리 기법이었습니다. 예.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인격 모독한 입소문을 내고요. 이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전부 장거리 지역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 게시판에 회사에 관한 불만을 올리면 이 직원은 지각 3회 퇴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점별로 해바라기 팀 성과를 분석해서 노조 탄압에 혁혁한 성과를 올린 지점에게 우수점포 시상금 이런 걸 내려보냅니다. 이 황당한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악랄한 짓을 하고 난 결과가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가 받은 형벌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월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처참한 일이었죠. 예. 제가 이 마트 노동자들이 처한 이 재벌들의 탄압과 이 현실이 참 처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난달 15일에 민주 롯데마트 노동조합, 이마트 노동조합, 홈플러스 노동조합, 예. 이 3대 마트 노동조합이 마트 산업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트 산별 노조를 건설을 하겠다는 거죠. 예. 뭐 방송으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격렬하게 응원합니다. 또 뜨거운 연대와 지지의 의사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마트 노동자들이 50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건 단지 이제 그분들이 얻는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요. 예. 이 말씀드렸듯이 마트 현장이라는 곳이 재벌과
재벌들의 노동자 탄압이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그 50만 마트 노동자들의 싸움은 재벌이 벌이는 노동 탄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혹은 무릎을 꿇느냐 뭐 이런 시금석 같은 곳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예. 마트 노조 산별 노조의 출범을 환영하고요. 잘 싸워주시기를 멀리서 응원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열렬히 응원합니다. 네,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약자들이 연대하지 못하게끔 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또 네, 이렇게 네. 싸움을 붙이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맞습니다. 자신들의 네. 그래야 자기들에게 뭐 리스크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고 네. 있기 때문인데 네. 약자들이 힘을 모을 때 네. 강자들이 각성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약자들의 연대 뭐 더없이 정말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네. 예. 자, 동물 보호단체 카라 네.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하고 서울 대공원이 네.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여담부터 드리면은요.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평가해 주시기로는, 제가 총선이 끝나고, 이제 방송에서 제가 좀 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는 뉴스도 제가 좀 다시 들어보니까, 저도 목소리도 좀 업이 돼 있고, 뉴스 내용도 좀 과격한 것들이어서, 네. 뭐, 변명을 하자면, 제가 조금 이 바이오리듬이 조금 올라가 있어서, 기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모처럼 저 스스로도 좀 가라앉히고요. 예. 이제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뭐 경제 속사라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뭐 아예 거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또 이 뉴스가 주요 매체에서는 전혀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동물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서울 어린이대공원 그 광진구에 있죠. 여기 안에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예. 뭐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팩트는 이달 초에 있었던 일인데 뉴스는 어제 그 데일리벳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매체였는데요. 저도 이 뉴스를 되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뉴스가 나서 기쁜 마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카라라는 동물 보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예. 코리아 애니멀 라이츠 애드버키트라는 명어의 약자고요. 예. 아이돌 그룹 카라는 물론 아니고요. 이 카라라는 단체하고 서울 어린이대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이제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 공원입니다. 예. 서울 관리공단이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죠. 이곳이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어린이대공원 안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길고양이들이 와서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뉴스 같지만 사실 요즘 아파트 곳곳에 보면 길고양이들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이런 공고문 되게 많이 살벌하게 나붙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뉴스 하나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카라라는 단체가요.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영화 감독이신 임순례 감독이십니다. 예. 제 친구 뭐 이런 작품을 만드신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이분이 원래 아름품이라는 동물보호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 한 5천여 명 이 회원을 가진 이 아름품과 함께 2006년에 카라라는 비영리 시민단체 동물보호단체를 만드셨고요. 뭐 잘 아시는 이효리 씨, 또 김재동 씨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뉴스에도 자주 언급이 되는 단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임순례 감독님 인터뷰를 읽은 것에 하나 있었는데요. 참 인상 깊게 읽은 게 있었는데, 동물 보호한다. 이제 임순례 감독이 동물 보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보호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임 감독님께서 그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사람한테 후원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순례 감독님 설명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약자층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 장애인, 여러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이 있는데
동물은 저 안쪽에 제일 낮고 제일 어두운 곳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자고 말을 하면 동물한테 직진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동물을 돕는 마음으로 동물에게 다가가다 보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동물에 다가가다 보면 다른 어려움에 처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간에 발걸음을 멈춰서 돕고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동물을 돕는 일이 꼭 다른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자기보다 소외된 마이너리티를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참 이게 공감이 가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 인터뷰를 어디서 봤냐면요. 이 그 인터뷰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질문자가 누구였냐면 그 문재인 의원님의 사모이신 김종숙 여사님이셨습니다. 예. 김종숙 여사께서 묻고 임순례 감독께서 답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책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책이 절판이 돼서 예. 시중에서 못 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제 책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못 구하시는 책이라서요. 예. 이 책에는 뭐 김종숙 여사께서 김상중 씨, 이은미 씨, 임순례 감독님, 만화가 윤태호 씨, 뭐 영국 배우 손숙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책이었는데 예. 이 책이 그 만들어진 출판사에 제가 근무를 했었고 제가 이 책의 편집자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임순례 감독님 부분이 너무 좋아서 예. 인터뷰가 좋아서 제가 이제 조금 원고를 더 써놓은 거죠. 예. 당연히 이 원저작기 허락을 받고 예. 가피를 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 제가 이제 가피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요. 그게 갑자기 뉴스를 보고 기억이 나서 이제 찾아보고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인류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인류 발전의 역사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였다. 동물 해방이란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의 말이다.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웬 개 이야기? 하지만 우리 조금만 눈을 돌려 과거로 돌아가 보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로 붙잡혀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역사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하루 500원도 채 안 되는 일당을 받는 동물 같은 삶을 살았던 영국의 산업혁명은 18세기의 일이었고 잘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인류가 발전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TV가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고 휴대전화가 바뀌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남성 중심의 인간 권리가 여성으로 확대되고 귀족 중심의 권리가 만인으로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노예들이 해방됐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존중됐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의 권리가 지구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로 확대되는 것 또한 싱어의 말대로 진정한 인류의 발전이 아닐까. 불과 몇백 년 전 우리 인류 중 상당수가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말이다. 이게 이제 제가 가피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이 부분을 가피한 이유는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피터 싱어라는 학자의 말이 제 가슴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류의 진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대답을 그 전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돈이 많아진 건가? 풍요로워진 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건가? 이게 도대체 진보인지 저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원시 공동체 사회 사람들보다 더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이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더 행복한 건가? 더 진보한 건가? 그런데 이 호주 철학자 싱어의 말을 딱 보는 순간 저한테는 완벽한 해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은 진보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인류 발전의 역사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인간 권리가 여성으로 확대되는 것, 귀족 중심의 권리가 만인으로 확산되는 것, 이 과정에서 노예들이 해방되고 노예들이 도덕적 권리를 갖는 것,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자본가만 가졌던 권리를 노동자들이 갖는 것, 이 도덕적 권리의 공감이 남성, 지배자, 귀족에서 노예, 노동자, 여성으로 이 확대된 게 그게 바로 인류의 진보라는 겁니다. 이 싱어라는 학자의 말은요. 그러니까 이 말에 공감이라면 저는 지금이 산업혁명 시대보다 진보했고
중세 봉건제 시대보다 진보했고 고대 노예제보다 진보했다고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진보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예. 하면 인류 발전의 역사가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라면 이게 동물보호 사상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임술래 감독님 말씀대로 동물을 보호하자 이러면 동물만 보호하자고 동물에게만 직진하는 게 아니고 동물이 우리 사회의 가장 마이너리티이니까요. 예. 그 최약자의 편에 다가가다 보면 도덕적 권리가 아직 확산되지 못한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저도 참 이 동물 부분은 저도 참 잘 못 지키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카라라는 동물단체와 서울시설공단 어린이 대공원이 합심을 해서 그 많은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곳이 어린이 대공원인데, 추워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는 그곳에서 길고양이들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마련했다는 뉴스가 저는 참 따뜻하고 듣기가 좋았고요.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확산이 되면 이 도덕적 권리, 공감의 확대라는 것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혼자서 마음이 따뜻해서 오늘 이 뉴스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예. 동물권이란 말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함께 이 지구 위에서 공존하는 그 생명체로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렇다고 평등해질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저도 말을 못 드리겠는데, 예.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따뜻함, 존중감, 예.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지위에 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이런 마음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동물을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 그 시금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임준래 감독님 말씀대로요. 예. 자, 하여간 동물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화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표하면서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배신자가 싫어서 배시조차 싫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자금줄이 드러나니까 협상도 없이 청와대 배후론을 제기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선 딜을 요청하고 딜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한 단계 더 높이거나 낮추는 또 다른 딜로서 협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이유도 맥락도 없이 청와대가 시위하라 시켰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어버이연합은 그간 위험물질인 가스통 등을 들고 다니며 다채로운 소품으로 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있지만 청와대를 물고 늘어진 그 한 방의 배신으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청 전문 시위꾼인 어버이연합은 최소한 오더를 내린 쪽을 보호해주고 또 결제해준 쪽도 보안에 붙여야 하는데 이걸 다 깠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 말대로 넉마주의를 해서 푼돈 모아서 시위를 하거나 말거나다. 이제는 경찰이 2번 다시 봐주지 않을 것이며 종북 좌파단체 시위만큼 매섭고 단호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최루액 살포는 기본이고 이미 농민을 상대로 실험해서 강력한 성능이 입증된 몰대포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로써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이름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진정 박동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려 한다면 일단 이름을 어벙이연합으로 바꿔야 할 것이며 유승민이 정계 은퇴할 때까지 쫓아다니며 사퇴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김무성이를 영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란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어제부터 곳곳에 봄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SNS 글 일부를 인용합니다. 요즘 부쩍 정부로부터 8억을 받았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유가족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반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참하지만 다시 한번 답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세금 8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마타도어는 2014년 여름에 특별법을 만들려고 싸울 때 나온 거짓말입니다.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앞두고 다시 2년 전 마타도어가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저런 마타도어의 의도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8억을 받은 적도 없지만 배상과 보상은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마치 배보상을 받는 게 부적절, 부도덕한 것처럼 폄훼하는 마타도어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6 가족협의회 130가정 342명의 피해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배보상을 전면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정부가 정한 배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아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대부분 법조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에 정부와 청해진 해운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재판정에서 침몰의 원인과 책임, 구조 방기의 이유와 책임,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의 책임을 따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마타도어와 루머에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